제 생각에 그의 관심사가 얼마나 폭넓었는지, 또 얼마나 놀라울 만큼 다양한 분야를 진심으로 지지해 왔는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여왕의 개인적인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왔던 앤 공주는 마침내 캐서린,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프린스 윌리엄과 킹 찰스 3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 왕실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찰스 국왕, 그리고 그 다음은 윌리엄 왕세자. 늘 그래왔듯이 질서정연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안개 낀 런던의 늦은 밤, 버킹엄 팔라스, 깊숙한 곳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궁전 밖 사람들 가운데 그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앤 공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리를 지켰고 조용했으며 결코 헤드라인을 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존경했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앤은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녀가 원해서 맡게 된 비밀은 아니었지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비밀.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퀸 엘리자베스 제2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직접 남긴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궁정 관계자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았고 대중에게 발표되지도 않았던 내용. 오직 앤만 알고 있어야 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직접 밝혀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왕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여왕의 메시지에는 찰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윌리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왕이 왕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바로 캐서린, 웨일스 공주였습니다. 그날 밤 궁전은 고요했습니다. 궁전 밖으로는 짙은 안개가 철문을 감싸고 있었고 안쪽 긴 복도와 두꺼운 벽 너머에서 앤 공주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말해야 할 때라고. 그녀는 찰스 국왕과 윌리엄 왕세자를 불렀습니다. 직원도 없었고 보좌관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 사람만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들이 만난 방은 오래되고 엄숙했습니다. 무거운 커튼, 짙은 나무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왕과 여왕들의 초상화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앤은 긴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손에 쥐어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진 편지를 천천히 펼쳐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찰스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한 줄 한 줄 2번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벽난로 위식의 초침 소리만이 침묵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런던이 아무 일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왕의 편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을 단순히 미래의 왕비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그 자체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왕관의 존속은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얻은 한 여성에게 달려있다고 여겼습니다. 단지 혈통으로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신뢰를 얻어낸 사람. 처음에는 찰스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깨며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야. 마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유난히 지쳐 보였고 순간 더 늙어 보였습니다. 윌리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서 두 손을 움켜쥐었다 폈다 하며 편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앤은 논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여왕이 자신을 믿고 이 말을 전해달라고 맡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왕실 시스템에 단지 적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시스템을 믿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윌리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진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앤은 슬픈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아직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지. 세 사람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함께 마시며 다음에 내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궁전의 다른 곳에서 캐서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막 조지와 샬럿 그리고 루이스를 재운 뒤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식어가는 차 한 잔을 곁에 둔 채 안개 낀 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위층에서 자신의 삶과 왕실의 미래가 새롭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좇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맡은 역할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해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미소 짓고
자신의 차례가 오면 경청하고 아이들을 누구보다 강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왕실의 미래에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면 그 편지는 여전히 세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낸 채 앤 공주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치맛자락을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찰스나 윌리엄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원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 역시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녀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변하든지 아니면 뒤처지게 될 뿐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조금씩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마치 새벽의 첫빛이 어둠을 가르듯이 세상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왕실은 이미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연설도 아니었고 화려한 발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밤중의 고요함 속에서 속삭여진 진실 하나, 그리고 자신이 곧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줄조차 몰랐던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런던은 무겁고 잿빛 하늘 아래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빛이 도시 위로 퍼질 무렵, 버킹엄 팔레스 역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궁 깊숙한 비공개 회의실에서 왕실 고위 인사들과 가장 신뢰받는 참모들이 모였습니다. 급하게 마련된 자리였지만 그 누구도 평소와 같은 회의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긴장과 말하지 못한 질문들이 공기를 무겁게 채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앤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장군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단순한 가죽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궁전의 벽마저 흔들 수 있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킹 찰스 3이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얼굴에 드리운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스 윌리엄이 들어왔습니다. 늘처럼 침착하고 품이 있어 보였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앤은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폐하의 마지막 뜻입니다. 제 뜻도 아니고 찰스의 뜻도 아니고 윌리엄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여왕 폐하의 뜻입니다. 모두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퀸 엘리자베스 제2의 또렷하고 정갈한 필체를 읽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정신력과 강인함으로 왕실의 중심이 된 사람, 캐서린,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가 미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고 왕실의 생존이었습니다. 여왕은 공식적으로 왕위 계승 순서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캐서린은 단순히 다음 왕을 보좌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권위로 왕실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 두려움, 분노, 찰스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엔 농담인 줄 알았어. 왕위 계승은 이렇게 바꿀 수 없어. 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우셨던 게 아니에요. 확신하셨어요. 그때 윌리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평생 준비해온 건 다 무엇이 되는 겁니까? 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온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야. 왕실에는 네가 필요해.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왕실은 변해야 해. 어머니는 그걸 보셨고 우리도 보길 원하셨어. 윌리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꽉 움켜쥔 채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얼마나 많은 폭풍을 견뎌왔는지, 자신조차 버거웠던 순간들을 그녀가 조용히 이겨냈다는 걸, 사람들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그녀는 스포트라이트를 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찾아왔고 그 빛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여왕은 처음부터 그녀였는지도 모른다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신문 헤드라인도 진실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 안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모든 일을 알지 못한 채 늘 하던 일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고 아이들을 위로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악수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마다 여왕이 상상했던 미래와 그녀는 더 단단히 연결되어 갔습니다. 버킹엄궁 내부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소문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밀회의, 왕실 내부 갈등,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앤 공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위처럼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세상에 닿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버킹엄궁은 깨질 수 없는 전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서거 이후 눈에 보이지 않던 작은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왕관을 썼지만 그 왕관은 어머니에게 어울렸던 방식 그대로 그에게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즉위는 예상된 일이었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실은 존중받았지만 예전만큼 사랑받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의 신념과 의견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처럼 흔들림 없는 상징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논란 역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윌리엄은 또 다른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왕실의 미래, 젊고 친근하며 왕위 계승자.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했고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캐서린이 더 큰 빛을 받을수록 그는 점점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는 듯했습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에서는 프린스 해리, 더크 오브 서스엑스가 왕실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며 상처를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왕실이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걸. 실제로 여왕이 세상을 떠난 직후 영국 국민은 슬픔 속에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왕실의 존재 의미를 다시 묻기 시작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카리브해에서는 왕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전통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캐서린일 수 있다는 걸. 여왕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균열을 알아차리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조용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려함도 없이, 소란도 없이 왕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게 될 거라 믿으며 여왕이 본 미래에는 캐서린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혈통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왕실을 둘러싼 긴장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서 역사의 방향은 이미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왕실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국가 행사와 우아한 만찬,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왕실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평온하고 질서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타오르는 균열이 점점 압력을 키우며 궁전의 기초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왕실이 보여주는 완벽한 이미지는 사람들이 믿고 싶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윈저 왕가는 이제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고 세상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왕실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혈통이나 법이 아닌 왕관을 바라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잘 어울릴지도 모르는 한 여성의 조용한 강인함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왕의 마지막 뜻은 궁전 밖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연히 보고 들은 일부 궁전 직원들을 통해 소식이 새어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결정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캐서린,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의 남편인 프린스 윌리엄이 엄연한 왕위 계승자인데 캐서린이 앞에 나서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고 있으며 정치적 경험도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퀸 엘리자베스 제2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여왕은 언제나 가장 멀리 내다볼 줄 알았고 왕실에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논쟁은 사람들의 관심을 캐서린의 삶 전체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캐서린 엘리자베스 미들턴은 1982년 1월 9일 영국 리딩의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성에서 자라지 않았고 왕관과 함께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안정적이었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항공 관련 업무를 했고 어머니는 과거 항공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 쪽 가문은 오랜 세월 영국 사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어머니 쪽 가문은 광산 노동자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소박함, 두 세계를 함께 지닌 배경이었습니다. 2살 무렵 가족은 아버지의 일 때문에 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어 유치원에 다니며 어린 나이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986년 영국으로 돌아온 뒤 버크셔에 정착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일찍부터 독립심과 차분함을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고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캐럴이 파티용품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작게 시작한 사업은 점차 성장했고
가족에게 더 넓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캐서린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인내, 회복력, 그리고 작은 시작을 의미 있는 결과로 키워내는 힘이었습니다. 1995년 가족은 자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베클러버리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학교에 다녔고 점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업뿐 아니라 운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여자 필드 하키 팀 주장으로 활약하며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힘든 활동으로 알려진 에든버러 공작상 골드 레벨도 완수했습니다. 노력과 끈기, 겸손함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중요한 선택 앞에 섰습니다.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플로렌스에서 미술을 공부했고 칠레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힘든 환경 속 공동체 프로젝트를 도왔고 거친 자연 속을 직접 걸었습니다. 또한 사우스햄턴 항구에서 일하며 힘든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유니버시티 오브 세인트 앤드루스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심리학을 공부했고 나중에는 미술사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프린스 윌리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친구였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시간이 지나며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 함께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세상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길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7년 강한 언론의 관심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캐서린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품위 있게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함께하게 됐습니다. 긴 연애 기간 동안 언론은 그녀를 끊임없이 평가했습니다. 별명을 붙이고 사생활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함을 잃지 않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2010년 11월 두 사람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29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캐서린은 왕실의 일원이 되었지만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현실적이었고 친절했으며 조용한 강인함을 지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현대적인 왕실 부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3년 프린스 조지 오브 웨일스, 2015년 프린세스 샬롯 오브 웨일스, 2018년 프린스 루이스 오브 웨일스. 새 아이의 탄생은 왕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겼습니다. 캐서린은 어머니의 역할과 왕실 업무, 그리고 자선 활동을 균형 있게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보여주었습니다. 왕실의 일원이 된다는 건 단지 왕관을 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 노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캐서린은 우아함을 넘어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중요한 문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자선 활동은 왕실 업무의 일부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2018년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머리카락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위해 가발을 만드는 단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왕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녀는 이미 꾸준히 자선 활동을 해왔다는 걸. 화려함보다 진심을 선택하는 사람. 아마 그것이 바로 여왕이 오래전부터 그녀 안에서 보았던 미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 자선 행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약 10만 파운드의 기금이 모였고 그 금액은 옥스포드 실드런스 호스피털과 정신건강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전달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온 호스피스 방문과 아픈 아이들을 돕는 활동은 캐서린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왕실의 일원으로서 아이들과 정신건강 문제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그녀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캐서린,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가 케임브리지 공작 부인이 된 뒤에도 그 헌신은 더 강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프린스 윌리엄은 축하 선물 대신 기부를 요청했고 총 26개 자선단체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여왕의 결정을 비판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점차 캐서린을 존경하게 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다른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윌리엄은 어떤 마음일까? 평생 준비해온 자리를 아내가 대신 맡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윌리엄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뒤 그의 마음에는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인 퀸 엘리자베스 제이조차 왕실의 미래를 자신이 아닌 캐서린에게서 보았다는 사실은 그의 자신감 깊은 곳을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너무 조심스럽기만 했던 건 아닐까? 여린 시절부터 짊어진 기대가 나를 지나치게 무겁게 만든 건 아닐까? 이제 그는 캐서린을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질투나 원망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설명하기 어려운 경외심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한나라의 마음을 얻었고 수많은 군주를 지켜본 여왕의 깊은 신뢰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캐서린 자신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여왕의 뜻을 듣는 순간 곧바로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킹 찰스 제3과 윌리엄조차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캐서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실을 이끄는 일은 많은 이들이 바라는 책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아내로서 가족 안의 평화를 지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왕관보다 가족을 먼저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중함이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분명한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왕실의 무게와 가족이라는 가장 섬세한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캐서린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찰스 국왕은 그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윌리엄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다시 정의하게 될지, 여왕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왕실을 더 강하게 만들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게 될까요? 왕실의 미래는 여전히 조용한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왕관은 언제나 혈통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심과 신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품격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캐서린이 서 있을지도 모른다고.